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리더 최남수입니다. 우리 경제의 출발점이었던 농업 인구 감소와 고령화, 농산물 수입 개방까지 겹쳐서 농촌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과 농촌의 변신 노력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수출 농업 시대가 열렸고 농업과 관광 등을 결합한 6차 산업의 육성 노력도 활발합니다. 오늘 더리더는 특별 대담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김재수 장관님을 모시고 우리나라 농축산업 육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장관님 저 바쁘신 일정에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방송에 유통공사 사장 하실 때 나오셨는데 이제 지금은 장관으로 신분이 바뀌셔서 출연해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되었네요. 예. 예. 취임하신 게 9월 5일이죠. 이제 2달 정도 됐는데 좀 소회가 어떠신지요? 또 취임 과정에서 뭐 속상한 일도 좀 많으셨을 텐데요. 예, 이 실무자로서 이 농림축산식품부에 들어와서 장관으로서 이렇게 취임하게 되어서 여러 가지로 개인적으로는 좀 영광이지만은 현재 당면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어깨가 참 무겁습니다. 예. 그래서 농업과 농촌과 농민의 여러 가지 정책과 제도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잘 개선되지는 않고 또 예.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대외 여건, 즉 개방이라는 여건 또는 우리 국내적으로도 구조적인 여건, 고령화되고 농촌의 여러 가지 활기가 떨어진다든지 하는 이런 여건, 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산업이다 보니까 노력한 것만큼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참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기도 하면서 그러나 저에게 주어진 국가에 대해서 봉사해야 될 그런 기회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또 소신껏 또 열정을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장관님 농정 분야에서 잔뼈가 굵으셨고 워낙 경험이 많은 분이셔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또 어떤 부분의 역점을 둬 나가실지가 좀 궁금한데요. 예, 기본적으로 저는 농업, 농촌 분야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갔으면 좋겠다. 예. 즉, 농업, 농촌 분야가 희망이 없고 좀 힘든 산업이다. 그런 부정적인 인식을 빨리 좀 불식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지금 선진국의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나 또는 많은 미래학자들도 농업 분야가 미래의 고부가치 산업이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먹는 농업뿐만 아니라 농산물을 소재로 해서 기능성 식품이나 약품 또는 신소재, 첨단 여러 가지 이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해서 고부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산업이라는 인식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과거에 모자라는 시절, 즉 배고픈 시절에 먹는 농업만 생각하니까 좀 지금 이렇게 많이 남는 그런 시대인데 뭘 중요하냐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좀 탈피하고 농업 분야가 희망 있고 비전 있는 산업이라는 그런 철학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농업을 보는 관점의 변화, 전환 강조해 주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농산물 수급 문제 좀 여쭙겠는데요. 지금 수확이 이제 거의 끝났다고 봐도 되겠죠? 예, 지금 벼베기는 거의 한 96%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조금 걱정되는 게 이제 물론 소비도 줄고 있지만 생산량 자체가 또 더 많기 때문에 남아 돌고 또 가격은 떨어지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수급 안정 문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이게 참 쌀 문제가 우리 국민의 중요한 먹거리이기도 하고 또 농업인들한테 소득원이기도 하고 또 우리 농촌 환경 생태 보존하는 데 중요한 그런 산업인데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생산은 좀 굉장히 많이 되는 반면에 소비는 많이 줄어들고 또 재고도 많이 쌓이고 수입도 연간 한 40만 9천 톤 해와야 되는 문제 등으로 해서 구조적으로 이렇게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좀 어려운 상황인데 과거에 우리의 수급을 보면은 총 수요량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했는 시대를 우리가 늘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70년대 후반, 80년대 넘어서고 이제 전체적으로 수입도 많이 늘어나고 또 구조적인 여러 가지 이 문제가 얽히다 보니까 이 국민들의 1인당 쌀 소비량이 지난해
그건 63kg. 예. 과거에 비해서 그건 반 토막 정도 났습니다. 예. 많은 소비가 줄었어요. 그래서 수요량에 비해서 공급이 많은 구조가 지금 현재 고착화돼 가고 예. 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여러 가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좀 떨어지고 예. 뭐 이런 문제가 생산부터 유통, 소비, 수출, 가공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재고가 175만 톤 현재 수준인데 재고가 많다 보니까 이게 재고 관리 비용도 뭐 5천억이 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있고 해서 뭐 복합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하나씩 이렇게 좀 해결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생산도 좀 적절하게 수요에 맞게 줄여 나가고 또 소비는 여러 가지 가공 형태를 통해서 내려나가고 또 뭐 수출이 좀 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수출도 좀 열심히 더 많이 하고 전반적으로 재고도 줄여 나가고 하는 정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일부는 뭐 이렇게 상당히 성과를 보고 있는 점도 있고 또 아직까지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이 남아 있어서 총력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수요 공급 전반에 걸친 이제 복합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쌀 생산의 과잉 문제, 이제 그 근원이라고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가 농업진흥구역, 농지로만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는 지역이죠. 예. 이제는 좀 쌀이 남아도니까 좀 해제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있는데 어떤 입장이신지요? 근데 쌀이 생산이 이렇게 수요보다 좀 많다 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농업진흥지역을 좀 해제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 상당 부분 있어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우리 전체 농지가 지난해 말로 168만 헥타인데 이 가운데서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이 104만 헥타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전체 대비해서 62% 정도가 되는데 나머지 약 한 뭐 40% 가까이가 아직 농업진흥지역 밖인데 저희 생각으로는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것이 이 우량 농지를 잘 보존하고 또 경지 정리가 되어 있고 많은 투자를 했는 지역이니까 우선 이 농업진흥지역은 좀 잘 보존해 나가고 벼재배는 농업진흥지역 밖도 많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토지를 좀 이렇게 다른 용도로 이렇게 해 나가자. 현재도 연간 한 12,000헥타 정도가 이렇게 전용 등으로 해서 이렇게 농지가 없어지는 상황인데 10,000헥타 정도가 진흥지역 밖이고 2,000헥타 정도가 진흥지역 안에서 이렇게 전용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쨌든 생산이 굉장히 많으니까 뭐 이렇게 농지를 좀 이렇게 다른 걸로 이렇게 전환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 주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쌀 과잉 문제와 농지의 해제 문제와 뭐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거는 뭐 아니고 간접적으로 연계가 됩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은 그동안에 좀 이걸 잘 보존해오자는 입장이었는데 쌀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농지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에 우리 이 문제가 좀 심각하니까 한 10만 헥타 정도는 줄여나가자 해서 6월 달까지가 8만 5천 헥타가 이렇게 해제가 되었고 이미 해제가 됐군요. 이미 해제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여러 가지 형태로 좀 연말까지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는 대부분이 보면 이제 도시 지역으로 이미 되었다든지 또는 농지로서 사용 용도가 제한적이고 이제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돼서 지자체가 이것은 진흥 지역으로 보존할 가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건의해온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1차적으로는 저희들은 진흥 지역은 좀 잘 보존을 하고 진흥 지역 밖의 것을 일단 이렇게 전용하자는 그런 입장을 지금까지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출연해 주신 시기가 이제 또 공교롭게 김장철하고 좀 이제 맞물려 있는 시기인데요. 항상 뭐 이맘때만 되면 이제 무, 배추 이제 이런 가격들이 또 출렁이고 또 그에 따라서 또 가게들도 주름살이 걱정을 또 많이 하실 때도 있고 그런데요. 올해는 그 김장철 대비 채소류 수급 안정 대책 내용이 어떤지요? 우리가 이제 채소류가 연간에 한 230만 톤 정도 봄 배추, 여름 고랭지 배추, 가을 김장 배추, 겨울 월동 배추에서 막 그 정도 생산이 되는데 국민들한테 중요한 것은 이 가을 김장 배추. 이것이 한 원래 지금 한 130만 톤 정도가 필요한데 조금 123만 톤 정도로 이렇게 추정도 되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김장 배추는 전국적으로 또 생산이 되고 또 수요도 전국적으로 있어서 예.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주로 배추에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이 여름 고랭지 배추. 여름 고랭지 배추가 생산량이 한 18만 톤 정도인데 수요가 전국적으로 있으니까 예. 생산된 지역은 고랭지 지역, 해발 800고지 이상 정도 되는 지역에서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양만 생산되는데 수요는 전국적으로 많다 보니까 조금만 생산량 변화가 있어도 파동이 많은 것이 그거였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이번에는 그 대관령, 예를 들어서 대관령 그 지역의 안반대기라는 지역입니다. 거기에다가 취수조,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보를 만들고 약 한 6,300톤 정도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보를 만들고 거기서 양수 펌프를 통해서 이렇게 물을 공급해서 스프링클러로 재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뭐 그런 상황이 없을 것 같고 원래 두 군데 더 이렇게 건설 중에 있고 이 김장 배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뭐 김장 배추는 또 재배 지역도 넓고 하기 때문에 뭐 큰 파동은 없다고 보는데 일시적으로 가격이 조금 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상황이나 그건 국민들이 걱정하실 그런 수준은 아니고 충분하게 수요량에 알맞는 공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뭐 이 시기별로 따라서 조금 가격이 좀 변화가 있는 것은 뭐 사실입니다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김장 채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김영란법 말씀 안 드릴 수 없는데요. 이제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 10만 원 이렇게 제한되다 보니까 당장 농가 또 축산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뭐 화훼 농가도 포함되는 거죠.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실제 지금 상황은 어떻고 그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에 조금 보완 대책을 좀 목소리를 내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예, 그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인해서 여러 산업이나 여러 분야가 영향을 받는데 좀 부정적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가 우리 농림축산 분야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화훼 분야, 꽃 분야라든지 또는 축산 분야, 뭐 과일 분야, 뭐 이런 분야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달이 조금 지났는데 시행이 되고요. 타격이 상당히 있습니다. 있는데 우선 화훼 분야는 저희들이 워낙 이 청탁금지법이 전혀 주고 받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잘못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아예 난이라든지 꽃을 소비를 안 하는 구조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이렇게 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간에서는 뭐 자유롭게 주고받아도 되는데 아예 뭐 축화난이나 일단 뭐 화환이나 경조사 아예 보내지도 않는 상황이 생겨서 굉장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정착이 돼 가고 있고 조금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패턴을 변화시키는 것도 되고 우리 꽃의 뭐 소비가 지금까지 한 85% 정도가 경조 사용이나 축화 난 소비 이런 것들이어서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활꽃 소비를 확대하자. 그래서 테이블마다 꽃을 좀 올리자 해서 뭐 원 테이블 원 플라워 캠페인도 하고 꽃을 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이 만들었고 일산 그 유통업체들하고 MOU도 맺어서 매장이라든지 뭐 인근 가게에서도 꽃도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자. 뭐 그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훼 분야는 이제 조금 이렇게 정착 회복이 되어 간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축산 분야도 좀 피해가 있었는데 이제 축산 분야는 또 이제 소량 소비하는 현재 소비 패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실속형 소규모 어떤 상품을 만들어서 뭐 소비하는 5만 원에 맞는 그렇습니다. 그 가격 수준에 맞는 어떤 소비 패턴을 만들자 해서 그렇게 좀 나가고 있고 과일도 보면은 과거에 대과나든지 큰 포장 박스로 크게 하는 것에서 이제는 소포장 하고 또 소량으로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어떤 유통 패턴 변화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당장에는 매출이 줄어들고 판매가 감소되고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만은 구조적인 어떤 거품이라든지 비효율을 조금 없애는 그런 일부의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건 좀 두고 보면서 그 대신 이 상황은 예의주시하고 모니터링 강화하고 있는데 소비 촉진 활동은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들 농축산 분야만 김영란법에 예외를 하자고 당초에는 뭐 주장도 많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같이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부분을 추진하는 상황이라서 보고 있는데 뭐 우리가 TF도 만들고 여러 가지 소비 촉진도 하고 제도 개선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농산물 이제 수출 이 부분에 굉장히 좀 의욕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예. 그 쌀이나 삼계탕 벌써 중국에 수출되고 있는데요. 농산물의 수출 강국으로 가기 위한 그런 뭐 청사진이 있으시다면. 예, 우리 농업이 이제 이렇게 국내 생산이 수요와 거의 이제 뭐 포화 상태에 지금 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쌀도 그런 품목 가운데 하나인데 이제는 수출 농업의 시대를 열어가야 된다. 수출을 하지 않으면은 국내 과잉이 돼서 수요 이상의 어떤 가격 하락이 많이 유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수출 농업의 시대에 열어가야 되고 또 가능성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선 농산물 수출도 지난해 한 11억 불 정도 됐는데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제는 가공품도 수출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수출 시장도 이제는 과거에는 일본이나 뭐 홍콩, 뭐 미국 이런 정도인데 시장도 중국 시장, 그다음에 동남아, 중동, 뭐 아프리카 이렇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수출 시장도 이뤄가야 된다. 그리고 수출 품목도 다원화되고 있고 가능성도 많이 높이고 지난해에는 신선 농산물, 가공식품, 수산물 합쳐서 81억 불 수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이 목표를 100억 불 수출 고지를 넘자 한데 아마 조만간 우리가 100억 불 고지도 이게 도달할 것 같고 100억 불 고지를 넘으면은 자신도 생기고 또 노하우와 전략을 다양하게 해서 광고와 홍보 그다음에 수출 기반도 확충하고 뭐 여러 가지 수출 대책을 역점적으로 해 나가서 우리 농업의 새로운 수출 시대를 열어가겠다. 예. 그래서 뭐 자신도 있고 또 우리 열심히 노력하면은 얼마든지 그 수출 농업을 통해서 우리 농촌의 소득도 높이고 또 우리 농산업을 좀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산업으로 갖고 나갈 수 있습니다. 예, 뭐 좋은 성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그 농촌하면 사실은 이제 농업에만 의존해 있는 이제 소득을 좀 늘리는 문제가 예. 중요할 텐데요. 예를 들어서 뭐 관광이라든가 이제 가공 판매, 뭐 6차 산업이라고 하는데 묶어서 이제 소득을 좀 더 늘려주는 방안을 많이 찾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계획이신지요? 예, 우리가 그 농산물 가격을 높게 받아서 농촌의 소득 증대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것은 참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 농산업의 생산액이 전체 생산액이 45조 내지 46조에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가격을 높이거나 생산량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 뭐 그런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그래서 이제는 농산물 생산 증대로 소득 증대하기보다는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2차, 3차, 뭐 관광 농업 또는 뭐 기능성 농업, 새로운 농업의 시대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소득과 복지를 높여 나가야 된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6차 산업화입니다. 예. 6차 산업화도 나름대로 이제 터전을 닦아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농촌을 새로운 자원을 많이 발굴해야 되겠다. 즉, 뭐 전통 자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의 이 산야초라든지 농촌 환경도 잘 가꾸어 나가서 여기에 새로운 개념을 좀 넣자. 문화 마인드를 좀 예. 많이 가미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지금은 도시민들이 이제 농촌으로 많이 이렇게 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완전히 도시 생활을 접고 농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시 생활 며칠 하고 또 농촌에 예. 또 주말에 가고 하는 뭐 그런 패턴이 이제 정착돼 가고 있는데 이웃 나라 일본에서는 5도 2촌이라 해서 뭐 5일은 도시에서 예. 이틀은 농촌에서 5도 2촌. 예. 재밌습니다. 그런 생활이 정착되어 있는데 우리 아마 우리나라는 그보다 4도 3촌이 오히려 가까이 와 있지 않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변화가 빠릅니다. 그 장관님 이제 귀농귀촌이라는 말이 이제 더 이상 뭐 어색하지 않은 이제 시대가 됐는데요. 이제 예. 100세 시대에 맞는 이제 트렌드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도 좀 많이 돕고 계시죠? 예, 정부가 그런 아까 말씀드린 뭐 그런 그 4도 3촌의 트렌드도 예. 반영하고 그다음에 정책적으로도 여러 가지 귀농귀촌 대책을 많이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뭐 한 33만 명 정도가 이제 귀농을 한 걸로 나타나는데 33만 명. 예, 예.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새로운 어떤 이 생활 패턴의 변화가 아닌가 예. 싶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정부가 조금만 여러 가지 단계별로 맞춤형 귀농 대책도 추진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자금이라든지 정책이나 제도 개선을 조금만 이렇게 잘 해주면은 도시의 많은
성공 노하우와 농촌으로 가서 접목해서 성공시킬 수 있다. 이제는 귀농하는 것이 도시의 실패자가 농촌으로 가는 귀농이 아닙니다. 예. 새로운 삶의 패턴에 부응하는 것도 되고 또 맞춤형 정책에 따른 것도 되고 해서 또 도시민의 여러 가지 이 아이디어 또는 열정이 또 농촌의 성공 스토리를 더 이렇게 가꾸어 나가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그런 시대니까 저는 이제 귀농 귀촌도 이제는 뭐 새로운 어떤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고 도시민들의 농촌과 같이 하는 그런 협업의 한 형태다. 이렇게 보고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장관님 지금까지 하신 말씀 또 정책들이 잘 이렇게 추진이 되면 농업 분야에서도 농축산 분야에서도 이제 새로운 일자리들이 또 생겨날 것 같다는 기대도 해보는데요. 예. 지금 청년들 뭐 일자리 찾지 못해서 많이 고생들 하고 있습니다. 조언 좀 해주시죠. 예, 우리가 청년 고용 정진 문제가 뭐 우리 국가적인 과제이기도 한데 열심히 노력하지만은 이 산업 구조의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성과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뭐 저도 주변에 많은 젊은이들이 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못 구해서 걱정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농산업 분야도 일자리를 많이 만들자. 예.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농산업 분야면 생산 농업만 생각해서 힘들고 어렵다. 그런데 그런 인식을 바꾸자. 농산업 분야가 가공도 있고 유통도 있고 저장도 있고 수출도 있고 뭐 굉장히 영역이 넓습니다. 예. 또 이게 이쪽에서 많은 이익을 내는 그런 분야도 많기 때문에 젊은이들한테 적극적으로 지금 농산업의 미래의 희망이다. 또 이게 유통 분야도 가공 분야도 또는 R&D 분야나 많은 젊은이들이 노하우와 아이디어가 이게 들어야 될 분야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성과도 많이 내고 있고 해서 저희들은 뭐 열심히 어쨌든 젊은이들이 이 농촌에 많이 들어오게 하는 그런 정책을 개발하고 있고 또 지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 성공한 분야도 많이 있고 한데 저도 가능하면 학교나 또는 이렇게 교육기관에 가서 우리 젊은이들이 농촌으로 많이 들어오도록 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농업, 농촌 이 분야에 많이 이 열정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기를 기대합니다. 예, 그 말씀 나누다 보니까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행정에서 임기 동안에 이런 일은 꼭 한번 잘 마무리하고 싶다. 앞으로 어떤 노력하실 건지 좀 마무리 답변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크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수출 농업의 시대를 열어 나가야 된다. 예. 그걸 좀 거듭 강조를 하고 두 번째는 농산업이 이 국민 농업의 시대를 열어가야 된다. 여기는 청년들이 많이 들어와서 농업 문제가 농민의 문제로만 해결돼서는 해결되기 어렵다. 구조적으로. 예. 그래서 모든 국민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우리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 농업의 시대를 열어 나가야겠다고 강조를 했고 그 다음에 제가 ABC 농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ABC. 예. 액션. 액션 말로만 하는 탁상 농정이 아니라 실천하는 농정을 해야 된다. 장기 플랜을 짜놓고 액션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실천 농업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신뢰 농정, 제가 빌리브라고 영문으로 해놨습니다만 신뢰가 요새 많이 무너지고 있는데 정말 정부와 농민 또는 정부와 농협 또는 농협과 농민들 간에 많은 신뢰가 많이 이렇게 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있어서 좀 신뢰 농정을 하자. 그 다음에 제가 배려 농정을 하겠다는 케어. 그래서 ABC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흥미롭습니다. 예. 여기서는 뭐 이 경쟁력이 좀 떨어지고 또 연세도 좀 많고 또 뭐 좀 기술이나 지식이 좀 적더라도 그런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농업을 해 나가야 된다. 우리 국민이 함께 하는 그런 ABC 농정을 추진하는 것이 힐링도 하고 또 도농 간에 화합하는 그런 방안이다. 그래서 우리 농업이 미래의 희망 또 비전을 가지고 나갔는데 이런 ABC 농정이 뒷받침되어서 우리 국민과 함께 미래를 이뤄나가기를 바란다고 말씀드립니다.
전통산업인 농업이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도움닫기 위한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과 농촌의 자구 노력이 잘 맞물려서 행복하고 풍요로운 농촌으로 거듭나는 미래를 그려봅니다. 오늘 특별대담 출연해 주신 김재수 장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